자,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증폭기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얘기할 내용은 증폭기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증폭기의 세 가지 형태, 그 다음에 DC 바이어싱, 그리고 증폭기를 만들기 위해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다가 전압을 인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폭기란 무엇인가? 증폭기란 입력 신호 파워보다 출력 신호 파워가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증폭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폭기를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증폭기 끼워줘. 자, 우리가 입력하고 출력이 딱 있어요. 그래서 자, 입력에 내가 V1을 딱 인가하고 VS, 출력에 IS가 나왔다. 그리고 이거 입력 전류가 IS고, 요 출력에 나타난 게 지금 뭐 로드 같은 걸 걸겠죠. 로딩. 로딩은 지금 부하다, 그죠? 부하. 그래서 로드는 짐이다, 그죠? 짐, 부하. 그래서 요 부하가 지금 VO가 되고, 여기 IO가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말하는 파워는 평균 파워인데, 자, 입력 평균 파워가 얼마냐 하면은, 뭐, 이렇게 주기함수라 하면은, 어떤 t 동안에 어떤 주기가 있다면은, 여기 입력 평균 파워죠. 출력 평균 파워는 주기 t가 있다고 하면은, 얘가 출력되는 평균 파워죠. 그래서 평균 파워가 더 증가하는 거죠. 어떻게 증가했을까? 에너지를 누가 받았을까? 서프라이에서 받은 거예요. 서프라이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 서프라이에서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프라이에서 공급해주는 파워는 또 평균적으로 VDD, IDD가 되겠죠. 그래서 그의 서프라이 파워는 서프라이 파워하고 요 인풋 파워를 더한 거, A하고 B를 더한 것은 C하고 얘가 소모하는 파워. 그러니까 증폭기 자신이 소모하는 파워가 있죠. A는 서프라이, B는 입력 파워, C는 출력 파워, D는 이 앰프 자체가 소모하는 파워. 그러면 파워는 동일하죠. 준 파워하고 이렇게 출력된 파워는 다 소모한 파워는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DC 전류, DC가 C였죠. 여기 DC 파워를 우리가 출력 파워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신호 파워가 증가하는 것을 증폭기라 한다. 그래서 일단 증폭기가 되려면 어떤 소자는 단자가 3개 또는 그 이상이 있어야 돼요. BJT는 아무리 해도 이 증폭기가 안 된다. 이게 2개니까 입력하고 출력이 구분이 안 되죠. 근데 트랜지스터는 단자가 이렇게 3개죠. 터미널이 3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분이 되죠. 여기다가 입력을 딱 넣고 이쪽에다가 출력을 뽑을 수가 있죠. 그 단자가 3개죠. 베이스, 컬렉터, 에미터. 뭐 다르게도 할 수 있죠, 물론. 자,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냐면은 에미터. 지금 베이스 에미터에 가 있는데 입력을 요번에는 역시 에미터 베이스 뭐 같은 건데 에미터 베이스에 가고 컬렉터에서 이렇게 출력을 뽑을 수도 있어요. 베이스가 기준이죠. 뭐 다르게도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입력을 베이스 컬렉터에다가 입력을 가하고 에미터에 뽑을 수도 있어요. 기준이 이쪽에다 입력을 가하고 지금 이쪽에서도 출력을 뽑을 수가 있어요.
항상 보면 베이스는 항상 입력에 뭐가 들어가죠. 그래서 세 가지 타입. 그래서 여기 처음 말한 게 이게 common emitter죠. emitter가 공통이라고. emitter가 입력하고 출력의 공통이라고 common emitter라 그러고, 지금 두 번째 말한 것은 베이스가 공통이므로 common base 정폭기라 그러죠. 인풋 포트하고 출력 포트의 베이스가 공통. 얘는 common collector. 인풋하고 출력의 컬렉터가 공통이라고. 세 가지 타입의 정폭기가 있을 수 있고, 정폭기 형태가 되죠. BJT에서는. 하여간 정폭기로 동작하려면 터미널 수, 단자 수가 3개 또는 그 이상이라야 한다. 자,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정폭기로 사용하려면은 이 트랜지스터가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 동작해야 돼요. 정폭기로 쓰려면. 자, 우리가 이 BJT를 정폭기 또는 스위치로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BJT의 용도는 두 가지다. 정폭기 또는 스위치. 정폭기로 쓰려면 포워드 액티브에 써야 되고, 스위치로 쓰려면은 이 범위가 넓어요. 그 세츄레이션, 컷오프, 세츄레이션, 컷오프.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포워드 액티브도 거쳐가요. 포워드 액티브. 과도기에만 포워드 액티브를 거쳐가요. 근데 정폭기로 사용하려면은 항상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시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IC하고 VC 특성을 다시 보면은 이 특성을 다시 보면요. 자, 베이스 전류가 정해졌을 때, 자, IB가 예를 들자면 IB가 10 마이크로암페어일 때, 그 다음에 IB는 요건 20 마이크로암페어일 때, 그 다음에 IB가 30 마이크로암페어일 때, 컬렉터 전류가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지금 0.2V를 경계로 요 왼쪽이 세츄레이션, 그 다음에 요 오른쪽이 포워드 액티브라 그랬죠. 요 오른쪽이 포워드 액티브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류 이득이 뭐냐면은, 지금 요 보면 여기는 전류 이득이 IB가 20 마이크로암페어 변했는데 컬렉터가 저만큼 변했죠. 예를 들어 이게 100이라 그러면 여기 1mA, 여기가 2mA라 그래요. 베타가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타가 베타 F겠죠, 물론 포워드 게인. 자, 베타는 1mA 변했는데 베이스 전류는 10 마이크로암페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타가 100이 나온다. 베타 F가 그대로 나온다. 그런데 이쪽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딱 보면요. 자, 요거하고 요 사이에 지금 이 카런트 게인 베타가 IC 나누기 IB가 얼마냐 하면요. 베이스 전류는 역시 20 마이크로에서 10 마이크로 변했는데, 컬렉터 전류는 얼마 안 변했죠. 얘가 한 1.1mA, 0.9mA 이렇다 합시다. 그러면 얘는 200 마이크로암페어 변했으니까 요 비율이 200 마이크로암페어 한 20밖에 안 되죠. 아까 100보다 훨씬 작아지죠. 이쪽은 100인데 비율이. 그래서 세츄레이션 영역에 들어가면은 카런트 게인이 작아진다. 그래서 포워드 이 정폭을 하려면 이 카런트 게인이 커야 하는데, 이 포워드 액티브에서 동작하면 카런트 게인이 크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 기울기가 1/R인데 이 R도 크죠. 그래서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서는 카런트 게인하고 IC 나누기 IB R가 최대가 된다. 그죠? 최대.
얘가 최대가 된다. 최대가 된다. 그지? 최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이 베타가 GM이라는 트랜스 컨덕턴스라는 게 있는데 트랜스 컨덕턴스 GM도 최대가 돼요. GM이 뭔가 하면은 스몰 시그널 컬렉터 전류 나누기 스몰 시그널 베이스 전류 변동이에요. 베이스 에미터잖아. 전류가 아니고 베이스 에미터잖아. 그래서 이 베타가 최대가 되고 이 GM도 최대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전압이득은 GMRO하고 관계가 있는데 GMRO의 곱이에요. 전압이득이 최대가 된다. 그에 비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는 GM도 작고 베타도 작고 RO도 작다. 이 기울기가 커진다는 게 RO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기 1 over RO니까. 그래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는 전압이득이 포워드 액티브보다 훨씬 작다. 따라서 정폭기로 쓰려면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시켜야 한다. 전압이득이 커지니까. 자, 세 가지 정폭기 타입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카먼 에미터, 카먼 베이스, 카먼 컬렉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카먼 에미터가 뭔가 하면은 카먼 에미터 자, 인풋 포트가 인풋이 베이스 에미터 입력 전압을 가는데 출력을 꺼내는 데가 컬렉터 에미터. 그래서 이 에미터가 인풋 포트하고 아웃풋 포트에 공통이 된다고 카먼 에미터 정폭기라고 그러죠. 자, 카먼 베이스 정폭기는 베이스가 얘의 공통이다. 역시 NPN을 그리면은 여기가 베이스인데 인풋 포트는 에미터 베이스고 출력 포트는 컬렉터 베이스죠. 그래서 베이스가 입력하고 출력에 공통이 된다 그러고 얘가 그러니까 카먼 베이스다. 그죠? 그 다음에 카먼 에미터, 카먼 컬렉터는 컬렉터가 보통 DC 바이어스, 거의 DC 바이어스에 딱 걸려있죠. 그래서 입력을 이쪽에다 넣고 나중에 보면 이거 로드가 여기 달려 있는데 이건 그라운드예요. 그라운드. 출력은 여기서 뽑아요. 입력은 여기서 가고. 그래서 입력이 컬렉터 그라운드죠. 사실 컬렉터 그라운드. 출력은 에미터 그라운드예요. 출력이 에미터 그라운드. 근데 요 에미터는 컬렉터하고는 DC 전압만 차이가 나고 이 신호 입장에서는 같은 노드가 된다. 그래서 이걸 카먼 컬렉터라 그랬다. 소신호 입장에서는 컬렉터나 그라운드나 입장이 같기 때문에 컬렉터가 공통이 된다는 거죠. 인풋 포트하고 아웃풋 포트의 공통.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카먼 에미터 정폭기는 지금 여기 로드를 달았죠. 여기 로드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 부하 RC라는 저항 로드에 신호가 인가되니까 그게 요 VO로 이렇게 그게 되는 거죠. VO는 VCC 빼기 IC RC가 되죠. RC에서 있더라. 요 부하 RC 부하 저항 RC 양단 전압이 이 위상이 뒤집어져서 출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 얘가 카먼 에미터. 카먼 베이스일 때도 이 부하를 이쪽에 달죠. 컬렉터하고 서프라이 전압. 자, 카먼 컬렉터일 때도 여기는 부하가 에미터하고 그라운드죠. 그래서 이 그라운드 노드가 공통인데 얘가 공통이다. 그지? 그러니까 인풋 포트하고
아웃풋 포트에 이 공통된다는 거죠. 근데 그라운드가 공통인데 이 그라운드하고 얘는 신호 입장으로 컬렉터하고 쇼트가 되어 있으므로 소신호 입장에서 그래서 컬렉터 공통이라고 한다. 커먼 컬렉터. 약간 변형된 것은 여기에다가 이 커먼 에미터인데 여기 에미터에다 저항을 달면 입력은 이렇게 되죠. 출력은 이렇게 되고 그라운드가 공통인데 이 그라운드 요걸 커먼 에미터라 그런다. 커먼 에미터의 약간 변형된 버전이죠. 자, 요게 증폭기의 세 가지 형태다. 또 자세한 건 조금 바이어싱 끝나고 나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C 바이어싱.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증폭기로 사용하려면 바이어스를 잘 걸어줘야 된다. 전압. 그래서 바이어스란 무엇인가? 바이어스란 경사가 진 것이다. 경사. 편향적인 거. 그래서 공평하지 못할 때 바이어스 걸렸다 그러죠. 그 비스듬하게 됐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 바이어스란 DC 전압을 인가해 주는 거다. 두 노드 사이에 전압 차이가 생겨나게끔 만들어주죠. 포텐셜 디퍼런스를 인가해 주는 거다. 그래서 DC 바이어싱의 목적은 이 BJT를 증폭기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BJT가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래야 전압 이득이 크니까. 그리고 또한 좋은 바이어싱 방법은 이 변동, 이 베타 값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예를 들어 베타를 100이라 그랬는데 어떤 애는 잘못하면 50에서 200까지 움직여요. 같은 이름의 소자인데도 변동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어요. 베타 변동이나 온도 변동, 공급 전압의 변동에도 이 안정된 동작점, 안정된 동작점이란 주로 안정된 컬렉터 전류예요. 컬렉터 전류가 베타가 변해도 잘 안 변하고 온도나 공급 전압이 변해도 잘 안 변하고 이게 좋은 바이어싱이죠. 그래서 바이어싱이란 BJT를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 동작하게 만들고 그 다음 이런 변동, 베타, 온도, 공급 전압 변동에도 둔감하게 거의 일정한 컬렉터 전류를 유지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자, 우리가 바이어싱 회로를 분석할 때 제일 처음에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한다고 가정해요. 트랜지스터는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식이 있죠. 베이스 에미터 전압은 0.7V고 얘는 0.7V고 그 컬렉터 전류는 베이스 전류에 비례한다. 0.7V죠. 0.7V.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혹은 이 같은 식인데 에미터 전류에 비례한다. 여기서 알파 F가 베타 F 나누기 베타 F 플러스 1이 되면은 이 같은 식이죠. 그래서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하면은 자 그렇게 가정하면은 우리가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은 처음에는 이 에미터 베이스 전류 혹은 에미터 전류를 먼저 구하면 되죠. 그래서 요걸 먼저 구해가지고 이제 요 식을 사용해서 컬렉터 전류를 구하고 이 컬렉터 에미터 전압이 0.2V보다 큰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바이어스 회로에서는 우리가 트랜지스터가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하는 게 목적이므로 BJT가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한다고 가정하고 베이스 에미터 루프에서 IB 또는 IC를 먼저 계산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지금 4개의 바이어싱 회로가 있어요. 이 BJT가 NPN이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바이어싱이 물론 목적은 포워드 액티브 영역 동작이다. 근데 베타의 변동에도 컬렉트 전류가 좀 안 변했으면 좋겠다. 그 목적에서 좋은 것 두 가지를 쓰시오. 답은 얘다. 왜 그럴까? 얘는 왜 안 좋을까요? 얘가 제일 나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 따져보면요. 자, 이 변동에 베타가 많이 변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번째 걸 먼저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걸 보면은 자, 두 번째 회로가 어떻게 생겼나요? 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가 어떤 베타에서는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 동작했는데 베타가 이게 증가해버리면은 베타가 증가해버리면 얘가 세츄레이션으로 빠져버려요. 베타가 증가하면 세츄레이션 영역에 갈 수가 있다. 안 좋죠.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는 우선 베이스 에미터 루프를 해가지고 베이스 에미터 루프에서 이게 베이스 에미터 루프죠. 여기서 우리가 베이스 전류 혹은 에미터 전류를 먼저 계산해야 되죠. 자, 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R1, R2, VCC, 이거 VCC를 우리가 이렇게 해도 같은 회로가 된다. 여기 VCC죠. 자르고 여기도 VCC. 얘도 같은 회로가 된다. 지금 어떤 측면에서 같은 회로가 되면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가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쪽에 대해 가지고 요쪽은 잘렸죠. 자, 그래서 요 점선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들여다본 테비닌 등가회로를 구하면은 우리가 B 루프의 이 베이스 전류를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계산할까? 테비닌 등가회로를 그리면은 자, 테비닌 전압은 오픈 서클 볼티지니까 테비닌 저항은 병렬이겠죠. 그래서 요 IB는 동일하다, 그죠? 왼쪽 회로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요 IC다, 그죠? 그래서 IB 이거 포워드 액티브를 가정을 하면은 자, 이 트랜지스터가 포워드 액티브 동작을 이제 가정만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얘를 가정하고 나면은 0.7V다.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 그러면 IB는 VCC 빼기 0.7V 나누기 VCC가 아니군요. 테비닌 전압이네. VCC 곱하기 R2 나누기 R1 플러스 R2. 자, 요거 빼기 0.7V 나누기 테비닌 저항. 그게 IB죠. 그러면 IC는 포워드 액티브므로 이거 베타 F IB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IC는 구해졌고, 근데 이 베타 의존성이 상당히 세죠. 베타에 따라서 베타가 10% 변하면 IC도 10% 그대로 10% 따라 변해버리죠. 그래서 컬렉트 에미터 전압은 이게 VCE는 VCC 빼기 ICRB니까 IC 곱하기 RC니까 자, 베타가 증가하면은 IB를 여기 대입했다 쳐봐요. 그냥 IC가 증가하니까 얘가 자꾸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베타에서는 포워드 액티브에 잘 바이어스를 걸어놓고 나중에 보면 VC가 커야 이게 출력 전압 범위가 커요. 얘가 VO인데 하모니미터에서 그게 이제 베타가 증가하게 되면은 IC가 증가해서 요 RC 양단의 전압 강화가 증가해서 VC가 감소하게 되죠. 너무 커지면 세츄레이션으로 빠진다. 그래서 얘가 별로죠. 별로다. 첫 번째 게 더 나쁜지 한번 봐봐요. 제일 처음 한 거, 얘가 더 나쁜가 한번 체크해봐요. 거의 비슷하게 나쁘겠네요. 자, 제일 첫 번째 회로는 이렇게 됐죠. 이 VCC죠. 자, 이거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베이스 전류는 이 포워드 액티브를 가정을 하여 포워드 액티브를 we assume it works in the forward active region. 그러면 0.7V니까 베이스 에미터가 베이스 전류가 얼른 계산되죠. 공급 전압 어정성이 더 심하겠어요. 두 번째 회로보다. 자, IC는 포워드 액티브니까 베타 IB. 아까하고 거의 같겠네요. 나쁜 정도가. 역시 베타에 비례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VC는 VCC 빼기 ICRC이므로 베타 F, RC, RB, VCC 빼기 0.7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역시나 베타가 증가하면은 VC가 감소하고 포워드 액티브에서 세츄레이션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얘도 여전히 별로다. 그죠? 1번, 2번은 별로. 자, 세 번째 건 어떨까요? 세 번째 건 얘를 우리가 RB를 피드백 레지스터라 그러는데 피드백 레지스터, 피드백 R이다. 얘는 그러니까 전류가 증가하면은 이쪽에서 전압 드랍이 생겨서 예를 들어 베이스 전류가 증가하면은 그림을 그려서 합시다. 자, 그 회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RC 여기 IC죠. 자, 요건 비교적 좋은 회로인데 왜 좋은가 따져봐요. IB가 증가하면은 요 전압 드랍이 증가하면서 요 전압 드랍이 줄어들어요. 여기는 IC 더하기 IB가 흐르는데 그래서 RB의 전압 드랍 왜냐하면 VB가 0.7V니까 자, 포워드 액티브를 역시 가정합시다. 포워드 액티브를 가정하고 그러면 베이스 에미터는 0.7V 그 다음에 IC는 베타 IB, 베타 FIB 혹은 IC는 알파 FIE라 그랬죠. 그래서 포워드 액티브를 가정하니까 어쨌든 얘는 0.7V 그러면 IB가 증가하면은 볼티지 드랍이 증가해서 이 RC의 볼티지 드랍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얘 합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IB가 다시 줄어든다고요. 얘 합치면 뭐 베타 플러스 1 IB 포워드 액티브네 그죠? 베타 F. 그래서 IB가 증가하면은 지금 얘 RC가 왜 감소하냐면 VCC, KVL에 의하면 VCC는 RC, IC 플러스 IB 얘가 RC 양단의 볼티지 드랍이고 RB 양단의 볼티지 드랍은 이렇게 되고 얘가 베이스 에미터 전압 0.7V가 되죠.
그 VCC는 일정하다, 일정. 얘는 constant, 일정하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IB가 어떤 이유로 IB가 증가하면은 이 전압드랍이 증가해서 이 전압드랍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얘가 피드백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 식으로 이걸 구해보면은, 자, 식으로 이걸 한번 구해봅시다. RB, 잘못 그렸어요. 자, RB가 있고, 여기에 RC가 있고, VCC가 있고, NPN 트랜지스터가 있고, 이렇게 되죠. 얘가 IB다. 얘는 IC. 그 다음에 얘는 IC 플러스 IB. 에미터 전류하고 같죠. 자, 그래서 forward active 가정을 했어요. We assume it works in the forward active region. forward active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자, 베이스 에미터 전압은 0.7V다. 자, 그러면 이 루프를 따라가 봅시다. 이 루프. 이 VCC 루프. 여기서부터 이 루프를 따라가면은 이 VCC하고 같아야죠. 그래서 VCC 이퀄 RC IC 플러스 IB 플러스 RB IB 플러스 0.7. 자, 우리가 IC 이퀄 베타 IB를 알므로 이걸 대입을 합시다. 대입을 했다. 대입. 얘가 없나 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IB를 구할 수 있죠. IB는 VCC 빼기 0.7 그 다음에 베타 F 그러니까 RC에다가 베타 F 플러스 1이 되죠. RB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IC를 안정되게 하는 거죠. 베타 값에 무관한 거. IC는 베타 IB니까 자, 베타를 곱해버리면은 자, VCC 빼기 0.7V RC 1 플러스 1 오버 베타 플러스 RB 베타죠. 베타가 크면은 지금 요 항들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져요. 그래서 베타에 거의 무관하게 얘가 IC가 베타에 거의 무관하게 VCC-0.7 나누기 RC로 이렇게 컬렉터 전류가 정해지죠. 그래서 베타에 둔감한 동작점이 생겨난다. 자, 네 번째. 그래서 얘는 좋아요. 굿. 베타에 무관하니까. 네 번째는 RE를 붙여놓은 거죠. RE를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네 번째 회로가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세 번째 회로에다가 이 에미터 저항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RC, VCC, R1, R2. 자, 그러면 베이스 전류, 이거는 에미터 전류를 계산해도 돼. 자, 포워드 액티브 가정을 합시다. 포워드 액티브 영역을 우리가 가정을 해버리면은, 자, VB가 0.7V, IC는 알파 I다. 그래서 이거는 에미터 전류를 계산해봐요. 그래서 여기서 요 왼쪽의 테비닌 등가이로를 그리면은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태비닌 전압이 있고 태비닌 저항은 R1, R2 병렬이고 R이가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IE 계산할 때는 지금 베이스 에미터 루프만 고려하면 되죠. 컬렉터는 안 쳐다봐도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루프를 계산하면 되죠. 자, 여기 에미터 전류를 우리가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베이스 전류는 그러면 볼티지 드랍이 0.7V를 아니까 자, 테비닌 저항 전압은 VCC 이꼴 베이스 전류 곱하기 R1, R2 병렬 플러스 0.7V 플러스 R이 에미터 전류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컬렉터 전류는 베타 IB, 베타 FIB죠. 그러면 에미터 전류는 IC 플러스 IB가 되므로 얘는 베타 F 플러스 1 IB가 되죠.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은 에미터 전류는 베이스 전류는 에미터 전류 나누기 베타 F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여기에 대입해 버리면 에미터 전류가 구해지죠. 그래서 에미터 전류가 여기서 어떻게 구해졌냐? 자, 테비닌 전압에다 전압 빼기 0.7V 나누기 에미터 전류 더하기 베이스 저항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베타가 무지 크면은 이게 없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안정된 컬렉터 전류는 알파 F 컬렉터 전류식을 쓰면은 알파 F는 베타 플러스 1이죠. 그래서 R이 플러스 RB 베타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되므로 베타가 무지 커지면은 얘는 거의 1 얘는 없어져. 그래서 베타에 무관한 IC 베타 변동에 무관한 컬렉터 전류를 구할 수 있어서 이게 좋은 회로죠.